이 영상은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Computation 교재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강의입니다. 6강의 주제는 Reducibility, Halting Problem, Class P&NP입니다. 저번 강에서 튜링 머신의 설계도와 문제를 입력으로 받아 그 튜링 머신이 W를 accept 하는지 확인하는 ATM이라는 랭귀지가 undecidable하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다른 undecidable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한 문제를 다른 문제의 형태로 바꾸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reducibility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문제를 환원한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구하는 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기호로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8과 5라는 것을 이용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도 40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문제 B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를 이용해서 문제 A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decidable 개념에 적용해 봅시다. 문제 A의 입력을 문제 B의 입력으로 변환하고 B의 답을 이용해서 A의 답을 구할 수 있다면 A는 B로 reducible 하다고 합니다. B가 decidable이면 B의 decider를 이용해서 A도 decidable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명제를 대우 명제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A의 입력을 B로 변환했을 때 A가 undecidable이면 B도 undecidable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undecidable한 문제였던 ATM을 문제 A의 입력으로 두고 이를 다른 문제 B로 환원을 한다면 그 다른 문제의 undecidable 여부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halting problem, 한국어로는 정지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문제를 알아봅시다. haltTM이라는 랭귀지는 튜링 머신 M과 입력 W 중에서 M이 W에 대해 정지하는 것, 즉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고 accept나 reject를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우리는 ATM은 undecidable 하다고 증명했으므로 이는 전제로 생각하고 증명을 시작합니다. haltTM이 먼저 decidable 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haltTM의 decider R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ATM과 haltTM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decider R의 결과가 yes일 경우 M이 W에 대해 정지한다는 뜻이므로 그 튜링 머신을 시뮬레이션하면 반드시 accept 또는 reject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출력합니다. 만약 decider R의 결과가 no일 경우 M이 W에 대해 무한 루프에 돈다는 뜻이므로 결과를 reject로 출력합니다. 이 튜링 머신은 M과 W 입력에 대해서 M이 W를 accept 하는지 여부를 출력할 수 있게 되므로 ATM의 decider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decider R이 존재하면 ATM도 decidable 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전제와 모순이므로 가정이 틀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R이라는 decider는 존재하지 않고 haltTM은 undecidable 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정지 문제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알기 쉽게 증명한 예시가 많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해보기 위해 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튜링 머신이 일을 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서는 튜링 머신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decidable한 문제들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decider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중심 내용입니다.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은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튜링 머신에서의 시간 복잡도는 길이가 n인 입력을 넣고 실행했을 때 튜링 머신이 결과를 내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행동의 횟수를 의미하고 fn이라고 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만 표시하는 것을 비고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fn은 6n 3승이 최고차항이므로 fn은 5n 3승입니다. 시간 복잡도를 이용해서 시간 복잡도 클래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time tn이라는 클래스는 어떤 튜링 머신이 5tn 시간 안에 decide 할 수 있는 모든 랭귀지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tn이 n제곱일 경우 어떤 문제의 시간 복잡도가 5n제곱이면 이 문제는 time n제곱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룬 튜링 머신의 변형된 버전들을 확인해 봅시다. 기존 튜링 머신에서는 테이프가 하나뿐이었지만 M이라는 기계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테이프를 이용하는 멀티 테이프 튜링 머신입니다. 하지만 이 멀티 테이프 튜링 머신을 하나의 테이프 위에 전체 테이프를 왕복하면서 한 번에 하나의 동작씩만 하게 만들면 정확히 같은 일을 하는 싱글 테이프의 튜링 머신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만큼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멀티 테이프 튜링 머신의 실행 시간 복잡도가 5tn이라고 가정한다면 싱글 테이프 튜링 머신으로 변환한 후의 실행 시간 복잡도는 5t제곱 n이 됩니다. 이번에는 non-deterministic, 즉 비결정론적인 튜링 머신입니다. 한 번에 여러 경우를 모두 갈 수 있는 튜링 머신인데 이 튜링 머신도 기존의 디터미니스틱한 튜링 머신으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non-deterministic 튜링 머신의 시간 복잡도가 5tn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존의 싱글 테이프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의 시간 복잡도는 2의 5tn 승이 됩니다. 이제 클래스의 개념을 배워봅시다. 클래스 P의 P는 폴리노미얼 타임이라는 뜻인데 이는 다항시간이라는 뜻으로 타임 내의 tn 함수가 n, n제곱, n세제곱 등과 같은 다항식임을 의미합니다. 클래스 P의 정의는 싱글 테이프 디터미니스틱 튜닝 머신이 다항시간 안에 디사이드 할 수 있는 랭귀지들의 집합입니다. 이는 스스로 정답을 빠르게, 즉 다항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클래스 NP의 정의는 위와 동일하지만 디터미니스틱 부분만 non-deterministic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답, 즉 튜링 머신에서 accept를 하는 입력에 대해서 그 결과가 정말 accept인지를 다항시간 내에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클래스 P와 NP의 예시를 살펴봅시다. 주어진 수가 소수인지 두 정점 사이의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구하는 문제는 yes 또는 no를 다항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클래스 P에 속합니다. 일부 칸만 채워진 수도쿠판이 주어졌을 때 완성하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는 완성된 수도쿠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답인지 검증하는 것이 다항시간 내에 가능하므로 클래스 NP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모든 정점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경로가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도 경로가 주어지면 모든 정점을 한 번씩 지나는지 검증하는 것은 다항시간 내에 가능하므로 클래스 NP에 속합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다항시간 내에 가능하다면 그게 정답인지 검증하는 것도 당연히 다항시간 내에 가능하므로 모든 클래스 P 문제는 클래스 NP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검증하는 것이 다항시간 내에 가능한 문제는 정답을 찾는 것도 모두 다항시간 내에 가능할까요? 즉 클래스 NP는 클래스 P에 속하는 관계인지를 묻는 것인데 만약 이 관계가 참이라면 P는 NP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답을 찾는 것이 검증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이므로 P와 NP 클래스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이는 실제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PNP 문제라고 하며 수학계에서 7대 밀레니엄 난제에 속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클래스 NP 문제를 하나하나 클래스 P에 속하는지 다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reducibility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클래스 NP 문제들을 다른 클래스 NP 문제로 reduce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NP complete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NP complete란 클래스 NP 안에 있으면서 모든 NP 문제들이 다항시간 내에 환원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 NP complete인 문제가 클래스 P에 속한다면 리덕션의 정의에 따라서 다른 모든 NP 클래스 NP 문제들도 클래스 P에 속하게 됩니다. 즉 PNP 문제는 NP 컴플리트 문제가 클래스 P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NP 컴플리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Theory of Computation 교재의 내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